코로나 확진자 수가 휴일 영향으로 조금 줄었죠. 엿새 만에 1,500명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이 향후 2주간 700만 회분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추석 전에 70% 1차 접종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을 피한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해당이 될까요? 관련 내용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린 월요일이었습니다. 다정의 뉴스픽 5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의 픽은요. 식사는 9시까지 난민 전 세계 미군 기지로 그리고 태풍 오마시스 북상과 이성윤 첫 재판, 마지막은 모든 대북 현안 협력입니다. 자,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재연장에 돌입합니다. 누가 아침 8시까지 술을 마셔요 라는 신고를 받고 업장을 급습했는데 짐은 그대로 손님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 옆 건물에서 옥상에 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확인 다 됐어요. 위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나오세요.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다 나오세요. 네, 기억나시나요? 단속을 피하려고 옥상에 몸을 숨긴 손님과 종업원들 전원이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 소방관, 구청 직원 등 총 20명이 넘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벌써 7주째 접어든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는 요원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가 아닌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고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이후에는 안에서 컵라면 한 그릇 먹거나 야외 테이블 이용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다만 노래방과 헬스장, PC방 등의 다중 이용시설은 그대로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같은 2그룹 다중이용시설인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 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4명까지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경우는 인센티브 대상 제외, 또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에도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인 모임을 가능하게 했는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모일 수 있고 집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요? 집에 있는 고령층 부모님들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들이 되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상 식사만 하고 오실 일도 별로 없고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평소에 저녁 식사 등을 직장에서 하고 퇴근하신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들은 좀 열어주되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흐름들까지 열어주기는 어렵다는 판단 가운데에서 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간만에 1,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검사량이 줄면서 1,418명이 나왔는데요. 보통 확진자 수는 주 초반에 확 줄었다가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수도권이 847명으로 약 62%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도 523명이 나왔습니다. 공급 차질이 발생했던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 모더나사가 향후 2주간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다소나마 걱정을 들어드리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약속한 백신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모더나 앞으로 2주 동안 700만 회분의 백신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 중에 100만 회분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나머지 600만 회분은 8월 마지막 주부터 순차 도입, 또 9월 물량은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까지 전 국민 70%,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물량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700만 회분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216만 회분이 남습니다. 이는 여전히 기약 없이 밀려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고위급 실무 협의 등을 통해서 7, 8월에 미공급된 물량이 남아있는 9월 공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50.5%, 2차 접종 완료율은 22.5%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은 원래 4주였지만 현재 6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면서도 접종 간격을 다시 줄이는 문제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루마니아에서 받기로 한 모더나 백신 유효 기간이 11월 이후이고 또 무상 공여가 아니라 양국 간의 백신 스와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백신을 좀 공급받는 게 좀 더 시급한 사안이고 루마니아 측에서는 방역 물품과 장비들을 충분히 확충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19 대응을 함께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난민 전 세계 미군 기지로입니다. 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선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남성이 철조망 너머로 무언가를 군인에게 들어서 넘깁니다. 자세히 보니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갓난 아기입니다. 나는 못 갈지언정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는 비극적인 외침입니다. 네, 이렇게 아프간인들에겐 카불 공항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현재까지 공항 근처에서 탈레반의 총격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20명 안팎이고요. 그중에는 게이트로 진입하다가 군중에 깔려서 사망한 2살배기 아기도 있었습니다. 자, 포대에 쌓인 채 이 쪽쪽이를 빨고 있는 아기를 껴안은 군인까지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아기들을 구출하고 돌보는 모습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철책을 사이에 두고 아이와 아버지는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공항 안에서 아이와 아버지가 다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 아이의 아버지도 함께 구조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적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쳤던 탈레반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 피난민 수송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We're bringing our citizens, NATO allies, Afghanis who in fact has helped us in the war effort. But we have a long way to go. And a lot could still go wrong. But to move out 30,000 people in just over a week, that's a great testament to the men and women on the ground in Kabul and our armed services. 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 여객기까지 피난민 수송 작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카타르와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과밀 상태로 난민들이 머물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포함입니다. Planes taking off from Kabul are not flying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They're landing at U.S. military bases and transit centers around the world. Number two, we are conducting thorough security screening for everyone who is not a U.S. citizen or a lawful permanent resident. Number three, we will welcome these Afghans who helped us in the war effort over the last 20 years to their new hom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ause that's who we are. That's what America is. 네, 피난민 수송 작전 3단계. 첫째, 한국과 일본 등의 미군 기지 또는 환승센터에 착륙한다. 둘째, 철저한 신원 검사를 한다. 셋째, 미국으로 이동한다입니다. 다만 신원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대략 6만 5천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활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주한미군 측은 지금까지 임무 지시를 받은 바는 없지만 향후에 지시가 있다면 우리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난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와 불법 체류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뒤섞인 상황입니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인접 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송상의 문제를 라고 생각하고. 네, 난민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태풍 오마이스 북상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올해 내륙 지방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밤 9시쯤에 제주를 관통한 뒤 내일 새벽 대구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또 나무도 부러뜨릴 수 있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 수 있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 지역에도 최고 3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로도 가을 장마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외출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픽은요. 모든 대북 현안 협력으로 꼽았습니다. 이 북한이 복원된 연락선까지 끊으며 반발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의 북핵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미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다.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e ongoing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re long-standing, routine, and purely defensive in nature, and support the security of both of our countries. I continue to stand ready to meet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s anywhere at any time. 또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보건 및 감염병, 코로나 방역, 또 식수 및 위생 등의 가능한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방한 일정이 겹친 러시아 측의 수석 대표 마르글로프 차관과도 만났는데요. 러시아가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러시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픽은 이성윤 첫 재판으로 꼽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지 3개월, 그 사이에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죠.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 고검장 측의 변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제 사실에 해당하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에 과연 피고인이 관여하였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딱히 증거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제 사실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검찰의 공소장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 없는 것 아닌가 한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